안녕하세요. 제 미국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의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의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는 지나영입니다. 오늘 자녀 양육에 관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가 되셨어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I followed my heart. 나의 진실한 마음을 따라간 결과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정신과 의사가 진짜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한국에서 인턴 졸업하고 제가 가고 싶은 정신과 레지던트에 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게 좀 실망하고 많이 준비 안 하고 무작정 미국으로 떴습니다. 근데 어찌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오히려 좋은 정신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 딸리고 안 되는 영어로 그 미국 의사 시험 과정 5과정을 하나씩 다 쳤어요. 그리고 그 안 되는 영어로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정신과를 하냐 딴 거 해라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근데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놓지 않고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시험도 다 잘 통과하고 정신과 레지던트 들어가서 정신과 전문의, 소아정신과 그 과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내 안에서 깊이에서 올라오는 그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그 진실한 마음을 따르지 않고 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권하는 게 뭐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준을 뒀다면 지금 제가 어디 있었을지 이런 힘든 과정들을 다 버텨냈을지 모를 일이죠. 제 이 경험담을 통해서 지금부터 설명할 자녀 양육의 목적 설명드릴게요.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생각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실 때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아이를 양육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직업이 좋은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이런 말도 하더라도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텐데 소아정신과 의사 제가 정신과적인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소아정신과적인 정답. 우리 부모와 자녀를 키우는 가장 바람직한 목적은 그 자녀를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게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즉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케네디 크리거에는 정말 다양한 어린이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부모님과 함께. 그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좀 문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 어떻게 하면 말을 듣게 할까요?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내 말을 듣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더 바른 선택을 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인가. 그 주체가 애라야 됩니다. 물론 아주 어릴 때는 내가 선택해줘야 되죠, 부모가. 근데 조금만 이제 정신이 들어도 2-3살 말기 조금만 알아듣기 시작해도 부모가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애가 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다고 계속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를 잡아다 구워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 의미랑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네 뭐뭐 해라 말하고 싶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얘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이나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꼭 조금 끊임없이 생각해보면 좋고 그렇게 하려면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특히 좀 어릴 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때 기분이 어떠세요? 이 애가 뭐 이렇게 뛰놀다가 다칠까봐 어디 뭐 놀러가서 잘못될까봐 이런 조마조마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은 사랑과 보호라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능부터 먼저 나오는 거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실패나 뭐 걱정되는 걸 지켜보기 어렵고 보호하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은 본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고 나쁜 건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신과적 거의 진리입니다. 걸음마 배울 때 생각해봐요. 뒤뚱뒤뚱 하다가 엉덩 찍고 몇 번을 그렇게 해야지 겨우 두 발로 걸을 수 있죠. 그 누구나 다 배우는 걷기도 그런데 다른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실패를 해야만 그 성공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백종원 대표하면 다 아시죠? 엄청 성공하신 분, 그 사업가시고 또 구독자도 엄청 많은 요리사 유튜버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쌈밥집에서 돈을 되게 많이 모으셨는데 그걸 이제 사업을 하신 거예요. 목재로 해서 집을 짓는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IMF 터지고 막 이런 자재값 폭등 이래가지고 뭐 엄청난 빚, 17억 원이라고 하시던데 엄청난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빚독촉에 시달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포장마차를 개업해서 이 돈을 다 갚아주셨대요. 대단하시죠? 근데 항상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실패가 자신이 다음 훗날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 백종원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공 또는 크게 이룬 사람들이 뼈아픈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삶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애가 실패 안 하고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실패하면 안 돼. 그럼 그 애는 이제 실패를 피하는 삶을 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조금만 더 해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 발전이 잘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를 하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삶은 어차피 trial and error. 계속 연습해보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또 해보고 실패했으면 고치고 그런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 삶인 거예요. 근데 애한테 실패하지 마라 해버리면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애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하세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강의 보고 나서 이렇게 한번 다르게 한번 말해보세요. 특히 처음 했잖아. 자전거 오늘 배울 건데 자전거 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는 거야. 근데 넘어지도 괜찮다? 좀 아프긴 한데 좀 무릎 좀 깨져도 괜찮아. 이게 그러면서 배우면 돼. 다 그래. 그렇게 해야 애들이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아직 안 익숙하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좀 창피할 일도 있고 잘 못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걸 미리 알려주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도 있잖아. 우리 해보는 게 너 정말 해보는 거 정말 용감한 거다. 해보는 거 정말 잘하는 거야. 너 진짜 멋있다. 야, 그 못하는 것도 해봤잖아. 야,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해봤다는 그 자체, 넘어져 봤다는 거.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다시 내 얘기를 한번 돌아볼게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레저드 떨어졌잖아. 슬프게 슬펐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떨어졌나 이런 마음만 있었으면 또 아니면 뭐 새로운 걸 해보려니까 좀 걱정하기도 하고 안전으로 가자 막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저는 그 정신과 의사 되고 싶다는 내 진실한 마음을 따랐고 또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한다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 당연히 있었지만 그래도 실패하든 자시든 나는 가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좀 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니죠.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어학연수부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험도 보고 하면서 제가 수련 들어갔을 때는 진짜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했습니다. 영어 공부 계속 했고 일하고 남들보다 더 했어야 돼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좀 좌절되고 말도 못 알아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좀 넘어져도 괜찮아. 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이거 힘든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일은 좀 다 나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제 말한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애가 그 목적 있죠? 제대로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없으면 이게 주도적으로 뭐를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타고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말씀 게 있는데 약간의 성격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아정신과 의사인 제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마음은 훈련해서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긍정적인 마음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게 훈련시키려면 엄마 아빠도 고마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중요한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인디언 그 부족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이제 인디언 추장 어른이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늘 싸우고 있어. 하나는 불만, 시기, 질투, 절망, 원망으로 가득 찬 늑대고 다른 하나는 희망, 감사, 사랑, 평화 이런 걸로 가득 찬 늑대야. 얘들이 맨날 싸우고 있어. 이러니까 아이들이 물었어요.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 주장님이 대답합니다. 너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요럴 때 저럴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로 그 긍정적인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 아이가 일단 그런 경험을 한다 쳐요. 실패를 했다, 넘어졌다 이렇잖아. 아니면 했는데 한 만큼 안 나왔다. 그럴 때는 일단 공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무시해버리면 안 돼. 아이고 우리 아기 우리 누구야. 이번에 시험이 네가 준비하고 생각한 것만큼 많이 안 나와서 진짜 속상하구나. 많이 했었는데 그지? 속상하겠다. 이런 말씀은 정말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다시 가치와 마음 자세로 넘어오면 됩니다. 엄마가 항상 얘기했지.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를 너 열심히 다 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다음엔 또 더 할 수 있어. 그렇게 그거에서도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 이런 말도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좀 가족 가게가 기울었다고 봐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있던 집에서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됐다거나 이렇게 좀 애들이 봤을 때 힘든 상황 있죠. 원하는 걸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도 이런 말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 있지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같이 있는 거야. 모든 상황에는 좋은 면, 나쁜 면이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아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러면 아이가 어리니까 당장 이해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맛있는 밥 짓기 위해서 계속 가치와 마음 자세 계속 해야 되듯이 그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가치와 마음 자세를 넣어줘야 돼요.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애기한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것은 그 아이의 것이 된다. 그것이 결국 부모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가 있는 아이들은요,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패하는 거라고 배웠고 해도 얻는 것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용기가 좀 있게 돼요. 잘 모르겠어도 해보면 되잖아. 그 가서 또 실패해봤잖아요. 그래도 또 일어나봤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더욱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자기 마음을 따라서 남 눈치 안 보고 허락 안 받고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찾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 양육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강의 자녀 양육의 목적, 핵심 포인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모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양육의 목적이 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아니고 그 아이가 완전히 독립된 자주적인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시켜서 저 아이가 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내 말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인가, 그렇게 계속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조금 애를 놔둬야 되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걱정되더라도 애한테
실패할 수 있는 거야. 실패는 하면서 배우는 거야. 괜찮아. 좀 아파도 다시 일어나서 하면 돼. 그런 메시지. 실패를 하지 말라고 조심해. 하지 마. 이렇게 보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권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다. 원래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 아이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잘하게 되고 또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내가 이걸로 배운 거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메리 올리버라고 미국의 시인이에요. The Summer Day, 여름날이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끝나요. 들어봐요. Tell me, what is it you plan to do with your one wild and precious life? 말해보세요. 이 거칠고도 소중한 하나뿐인 당신의 삶을 걸고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우리가 우리 자녀가 그 소중한 하나뿐인 그 자녀의 삶을 헤쳐나가면서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새로운 자녀 양육의 시도에 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랜선 위 클래스는 학교 상담 선생님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화상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기 학생들이 더 전문적인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팀인 위 닥터가 상담 선생님들께 자문을 지원합니다.